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뉴스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주셔가지고 권수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간편식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시만세. 제가 맨날 요새 얘기하는 거 알죠? 네. 두시만세, 박준형, 박영진의 두시만세라는 프로에서요. 네, 이쯤 되면 저희가 광고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두 대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2대요? 아, 네. 한 대 더 추가됐습니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그렇습니다. 그럼 2대를 준비를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사연 2분을 뽑기로 했습니다. 아, 네.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그렇습니다. 네. 아, 이분들이 우리가 너무 광고를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 뉴스 가볼까요?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가장 큰 화제였는데 일단 법원에서 곧바로 구속 적부심사의 이제 사건 신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조사가 중지가 되고 일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구속을 한 게 적법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구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접수됐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 끝내고 증거물 조사를 해서 최종 결론을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구속 기간도 원래 이제 최장 20일로 되어 있는 구속 기간이 이 기간 안에는 이제 산정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도 윤석열 씨가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도 비슷한 일을 거쳤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체적으로는 이게 크게 그 구속 사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도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예측들이 좀 다수긴 합니다. 일단은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했던 혐의들이 이미 이제 재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따른 그 범죄의 연장이라고 윤석열 씨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구속된 사유가 기존에 구속 취소가 됐던 사유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중 구속이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게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주요 사유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위세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로서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증인들한테 비슷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구속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도요. 점점 단호해지는군요.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는 가족하고 변호인에게는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구속적부심을 윤석열 씨 측에서 청구하게 된 것도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카드로서 꺼낸 것 아니겠느냐. 특별히 이제 이걸 통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보겠다라는 고도의 계산이라기보다는 급한 대로 일단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조사를 멈춰놓겠다. 48시간 시간을 벌겠다. 이런 취지였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오전에 특검팀이 이제 어제 얘기했었던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를 할 거니까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석열 씨를 데려와라라고 서울구치소에 이제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 쪽에서 오늘 오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협조 공문을 다시 특검 쪽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인치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력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서도 구치소 내부에서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재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을 수준의 인력들은 항상 구치소에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력들이 전직 대통령한테 손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거 말고 특검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 감독 하에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특검 검사가 가게 되면 뭐 이제는 이제 강제 구인이 네.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아니냐. 예. 뭐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내란특검이 또 오늘 오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접견할 수 없도록 정리를 했는데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에 따르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부터 계속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예. 뭐 이 인물이 이제 한국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온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혀줄 미국의 일종의 특사다. 예.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윤석열 씨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모스탄 교수를 만나기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던 이 부정선거 세력의 거두인 윤석열 씨와 미국에서 온 신흥 부정선거론자인 이제 모스탄 교수가 만나는 장면 자체가 일종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특검 쪽에서 제한 조치를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모스탄 교수하고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정선거론자의 만남은 당분간은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요. 김성훈 씨 파면했군요. 네, 오늘 이것도 역시 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제 오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을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게 이제 지난 4월 28일이고 그 뒤로는 계속 대기 발령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경호차장이 직급상 이제 공무원 1급 공무원인데 그동안에는 이 인사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못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김 전 차장이 경호처에 배정돼 있는 1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1급 공무원직을 받아야 되는 박관천 경호차장이 직급을 제대로 못 받고 내정만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직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게 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김 전 처장이 이 처분에 불복을 해서 소청 심사를 이제 청구하게 되면 이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파면이 확정되게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또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성훈 차장과 윤석열 씨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강예경 씨요, 명태균 의혹 제보자 특검 출석했죠. 네.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을 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씨가 오늘 특검을 출석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그 박스,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입장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에 어떤 증거가 들어있는지를 A4 용지에다 적어가지고 크게 이제 써붙였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명태균 씨의 PC 그리고 하드디스크 그리고 휴대용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SD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자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저장 장치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었고 불법 소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 100여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려서 이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해왔던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좀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하면서도 기자들한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기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냐? 윤상현 의원의 어떤 개입 정황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결정이 필요했고 또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관여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를 대리하고 있는 이제 문건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자들의 법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이 됐다. 네. 특히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것들, 이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 이걸 확인해 봤더니 윤석열 씨는 이제 22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3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18회, 예. 박형준 부산시장은 7회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와 그 관련 데이터 예.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 오늘 이제 특검에 제출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입니다. 가장 그래도 어떤 화제에 많이 올랐던 것은 이 건진의 불당 얘기였습니다. 네, 그 건진법사의 이제 압수수색이 어제 그 김건희 특검팀에서 예. 이뤄진 거를 저희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에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관계자 4-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지검이 이미 했었던 압수수색을 좀 이제 추가로 좀 강화하는 뭐 그런 차원의 압수수색이었는데 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지하 1층에 있는 그리고 또 지상 2층에 있는 비밀방 2군데를 이제 빠뜨렸다라는 첩보가 특검팀에 접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미리 계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씨의 법당을 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용 보니까 네. 일단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건물 면적이 이제 279제곱미터, 예. 약 한 84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주로 그 이제 신당과 관련된 이제 무속과 관련된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이 한 30평이 조금 못 되는데 거실, 뭐 큰 방, 작은 방, 또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이제 2층 거실에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상을 이제 모시고 있는 그 불당이 구성이 돼 있었고, 그 2층의 큰 방은 이제 불상을 모셔놓은 또 신당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궁금증이 저만 가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마테라스라는 게 혹사 무슨 그리스 신화나 이쪽의 신 같아서 한번 알아보니까 아마테라스 일본 말이군요, 그냥. 예. 네.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이른바 이제 신토 신앙이라고 해서 신사 참배를 할 때 주신 중에 이제 한 명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렇습니다. 좀 중요하고 유명한 뭐 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마테라스가 꼭 서양에 있는 신 같은 그 억양이 있어가지고 이거 발음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일본의 이제 건국 신화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신으로 이제 모시고 또 뭐 태양의 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일본의 천황계보에서도 아마테라스가 이제 제일 선두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사에서 보여주신 걸 보니까 하늘천의 훈독이 아마고요. 그 빛일조 일본어 훈독이 테라스군요. 테라스. 하늘에 빛이 비친다라는 의미고 뭐 태양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태양 빛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만큼 이제 일본의 이제 무속 신앙, 일본의 신토 신앙에서는 가장 좀 중심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말입니다. 참 이 윤석열 씨 부부는요 일본하고 참 많이 얽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신도 또 일본 신을 이렇게 모시죠? 법당에서 일본 신을 모시는 케이스가 많나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저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같으면 뭐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신토 신앙을 조선에다가 이제 한반도에다가 심으려고 할 때 억지로 이제 심으려고 할 때 그때 일부 무속 신앙들이 일본의 신토 신앙과 좀 결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는데 뭐 그만큼 이제 건진법사가 여러 잡신들을 좀 다양하게 모시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상이 한쪽에는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일본 아마테라스 신을 모신 뭐 신상이 있으니까 용하다는 쪽은 다 모셨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 그 무당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뭐 미국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뭐 이제 그 무속 신앙도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공간이었고 특검팀이 핵심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이제 지상 2층의 그 불당을 모신 그러니까 부처상이 있는 그 불당 안에
뒤편에 비밀 공간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외에도 또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도 지하 1층에도 주차장 옆에 다른 공간이 좀 붙어 있는데 네. 거기가 한 16평 정도 되는 상당히 좀 넓은 공간. 네. 뭐 일종의 이제 창고처럼 쓰는 별도의 공간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귀중품이라든지 뭐 비밀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썼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검찰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공간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갖고 있었던 물건들을 나중에 좀 다 빼서 옮겼다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그 이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네. 했었기 때문에 결국 뭐 다 물건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검찰 쪽에서 봤을 때는 남부지검이 처음 압수수색을 할 때는 혐의점이 2022년 뭐 지방선거와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 예.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김건희 씨의 샤넬백 수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압수수색을 그쪽은 안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어딨냐. 네. 가서 내용을 보고 필요한 그럼요. 것 같으면 예. 압수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봤더니 추가로 다른 혐의들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어떤 중개 혐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라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뭐 전성배 씨의 법당을 비롯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좀 흔적들을 남겼던 곳들, 예. 예를 들면 이제 충주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 이제 이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 또 이제 차린 절인데 이런 공간들에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는 전성배 씨의 처남인 김모 씨, 뭐 언론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찰리라는 예명으로 예. 불렸던 김모 씨의 휴대전화 2개를 확보를 했다고 하고 충주 일광사의 압수수색에서는 전 씨 관련된 자료랑 뭐 신도 명단, 뭐 장부 이런 네. 것들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해병 특검 얘기로 좀 가볼까요? 박정훈 대령이요. VIP 경로설은 설이 아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최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네. 대통령의 경로는 설이 아니라 예. 사실로 이미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진실이 다 예.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답답한 현실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확신을 한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추가로 또 알려진 게 이른바 이제 경로설,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그날 2023년 7월 31일 예.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 비서관회의에 참석했었던 인물 중에서 또 그 경로를 증언하는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인데 예. 그날 회의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경로하는 것을 봤다. 예. 이거는 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효 차장도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고를 하니까 예. 그걸 보고 윤석열 씨가 이제 경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명의 증언자가 거의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씨가 그날 회의에서 경로한 것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최상병 수사와 관련된 보고였던 것까지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경로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같은 조직들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 이걸 경로가 이제 팩트로 확인되면 그 다음은 사실 수사는 술술 풀려나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이제 거예요. 추가로 좀 확인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예. 당연히 키맨으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조만간 소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슈퍼위크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좀 가장 주목을 많이 끈 네. 이제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후보자 중에서는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녀가 이제 중학생일 때 혼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예. 실정법상 우리 그 현행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서요. 부모 동행 없이 조기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이군요. 그건 네, 명백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진숙 후보자 본인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부분인데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예.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큰 실수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예. 상태고 다만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자는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될 때까지 약 100여 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했고 예.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통해서 돌려봤을 때 뭐 40%를 넘는 뭐 논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카피킬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표절률을 검사해 보면 뭐 수치가 과장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반면에 또 이제 학계에서 이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의 유지 네. 논문을 네. 이제 검증했었던 이 논문 검증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교차 검증을 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있는 혹은 뭐 연구 윤리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논문들이 다수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자 쪽에서는 내가 일저자고 내가 가장 좀 큰 기여를 한 논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제자 같은 경우는 스승의 논문을 가져다가 허위 박사학위를 체득한 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자의 말이 맞다면 그 이제 제자는 연구자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는. 예. 뭐 제자가 스승의 논문을 훔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걸 이제 지도 교수였던 그 이진숙 교수가 검증을 못했던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논란과 혼란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방어가 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논문 표절이 확실하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방어가 좀 어려운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전교조를 비롯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도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근데 문제는 합니다. 거기 불법이라는 것이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논란이 된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처 업무는 아니지만 오늘 야당 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꺼냈었고 엊그제 이제 통일부 장관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주적 논란을 불을 붙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영훈 후보자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오전에는 상임위원 회장을 이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이제 혼란도 있었는데 오후 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나 사람이라면 그는 이제 주적이다. 그래서 김정은도 우리의 주적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추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끝내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임영미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